자, 요것도 이제 두 작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오늘의 지금 요 작품명을 쓰기 전에, 자, 오늘 고시 11강의 이제 목적은, 주제의 목적은 요거 적어두고 갈까요? 자, 우국충정의 마음이야. 자, 우국충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지우씨? 무슨 말이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의 마음이라고. 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라를 걱정한다. 자, 그래서 우국충정의 시다라고 하는 걸 잡아준 다음에, 자, 먼저 가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가작품의 갈래는 한시야. 자, 한시고, 자, 임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자, 잠령 민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잠령민정. 자, 제목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자, 잠령민정이 무슨 말이냐면, 잠령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에 정자가 하나 있대. 자, 정자에서 위로를 하다. 내 정서를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걸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까? 자, 잠령민정은, 자, 잠령의 정자에서 위로하다. 자, 이 위로는, 자, 나라에 대한 근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걸 위로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한시로 풀어낸 작품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친구는 이제 짧아요. 자, 1, 2, 3, 4, 5, 6, 7, 8, 9, 10. 자, 10줄짜리, 자, 19짜리 뭐 요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줄에 5글자 들어가니까 5원 고시,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요 친구 임제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을 딱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거든. 자,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던 다른 나라들도 또 언급이 돼요. 자, 그걸 바로 봅시다. 자, 동쪽의 바다에는 큰 고래가 있대. 자, 먼저 동쪽의 바다. 자, 여기에는 큰 고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쪽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준 동쪽에, 정동쪽에 어디 있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동쪽 바다와, 자, 큰 고래는 둘 다, 자, 일본을 뜻한다고. 일본. 자, 그 다음 우리 밑에 보면은, 자, 서쪽의 국경에는 멧돼지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쪽의 국경에는, 자, 멧돼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동물로 비유가 됐는데, 여기 서쪽의 국경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 우리나라를 침범했었던 여진족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야. 자, 그래서 동쪽, 서쪽에는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대상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볼까요? 자, 동쪽 바다의 큰 고래. 자, 이 서쪽 국경의 여진족. 자, 얘네들. 자, 얘네둘은 자,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침범의 주체들이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자. 침범의 주체들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강목에는 패잔병만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패잔병이 뭐냐?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을 얘기를 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패잔병이라고 하는 친구의 지금 상태를 보면 울고 있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패잔병은 누구냐? 자, 조선의 군사들이라고. 사기가 다 꺾이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울고 있는 이런 패잔병의 상황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러고 밑으로 가면 해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안에는 굳센 보루가 전혀 없구나. 자, 나라에 대한 근심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자, 여기 밑줄 해안에는 굳센 보루가 없대. 자, 여기서 굳센 보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안을 막아두는 방파제 같은 방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정에서는 좋은 계책을 아니 세우나, 좋은 계책을 아니 세우나의 밑줄. 자, 굳센 보루가 없고, 자, 조정에서는 계책을 세우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비판의 의도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자,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는 조정의 신하들, 그리고 조정 그 자체를 비판을 해. 자, 그래서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이걸 걱정하는 노래인 거라고. 자, 이어서 몸보신만 꾀한다면, 자, 그 당시 여러 조정의 신하들을 얘기해요. 자, 몸보신을 하려는 사람들. 자, 몸보신만 꾀한다라고 한다면 대장부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 여기 대장부, 자, 이랴라고 하는 말. 자, 일종의 서리적인 의문으로
자, 대장부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치? 몸보신만 꾀하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말 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나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풍자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볼래? 한풍자. 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봐. 자, 그래서 훌륭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래. 자, 그래서 이 한풍자가 다시 안 나니라고 하는 말. 자, 다시 안 나니. 자, 여기서 한풍자를 뭐라고 비유를 한 거냐면, 자, 말을 잘 본다. 자, 우리나라에 말이 이제 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지금 상황 뭐야? 자, 이런 쿠센보를 세우지 않고 계책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필요 없다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고 한풍자처럼 자, 인재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자, 그럼 뭐도 없다? 인재도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 그래서 대장부 일야 말 잘 보는 한풍자가 다시 안 나니 저령마는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저령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아까 우리 인재가 일종의 말이야. 자, 말이고, 자, 요거랑 저령마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야. 자, 이 저령마가 말이죠. 말인데, 옛날 삼국지에 조조가 타고 다니던, 자, 되게 건강하고 튼튼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저령마도 뭐겠어? 인재라고. 근데 이 저령마가 부질없이 귀가 처졌네. 힘없다고. 자, 이 저령마가 힘쓰지 못하거나 인재가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알리. 여기 서술어가 먼저 왔네. 자, 누가, 자, 알리. 자, 일종의 도치입니다. 자, 이 도치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자, 베옷 입은 이 사람이 웅대한 뜻 하루 천리 달리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 이 상황 전부 다 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네? 자, 웅대한 뜻을 하루 천리 달리는 줄. 자, 여기서 웅대한, 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대.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자, 아까 누구랑, 자, 이 계책을 세우지 않는 부정적인,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정자들. 자, 얘네들과, 자, 대조가 되는 사람이라고. 그럼 이 웅대한 뜻을 가진 사람은, 자, 아까 없다고 말했던 인재들이지, 인재. 자, 인재인데, 인재가 누구냐,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고. 베옷 입은 이 사람이, 그러면은, 베옷 입은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웅대한 뜻을 가지고 있대. 자, 사실, 요 베옷 입은 사람이 바로 화자 본인을 얘기를 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나는 이렇게 웅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걸 누가 알아주겠느냐라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자, 대장부로서 자기는 대장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대장부이지만, 자, 지금 이 인재를 뽑아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웅대한 품을 뿜었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느냐라고 하는, 자, 일종의 마지막, 자, 나라에 대한, 자, 요걸 뭐라고 해? 자, 근심이자 안타까움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